우리가 여러분 조야, 제야나 조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여러분 그 외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이제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이지 않다. 공식적이지 않은 외교 루트인데 외교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래서 이런 미팅 만남, 이런 학계나 이런 데서 만나는 걸 이제 투트랙 미팅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 원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이 모여서 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하죠. 제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민사회라고. 시민들의 모임, 시민사회가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을 하죠. 자, 시민들의 의견은 언젠가는 정부의 원칙이 됩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그게 정부의 원칙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 시민사회는 다양성을 미덕으로 하죠.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각자의 신념도 존중받고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시민사회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의 의견, 주도적인 의견은 언젠가는 정부의 정책이 되지요. 이래서 투트랙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의견일 뿐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정부와 교감한 집권 세력하고 교감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는 정책이 되겠구나. 빌드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투트랙은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외교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협상에서 투트랙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협상에서 투트랙을 쓰지만 저는 빌드업상의 투트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에요, 이게. 장점.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이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립 언론이 없어요. 다 공산당 기관지, 뭐 관영 매체들, 환구시보에서 뭐라고 하면 그건 공산당 의견이지. 그걸 뭐 투트랙 내지는 시민사회 의견. 시민사회가 없으니까 공산당 지배 국가는. 왜냐면 여러분 투표가 없는데 무슨 시민사회가 있어. 시민사회라는 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정부를 만들 텐데 공산당은 권력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자, 공산당 기관지 관영 매체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투트랙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냥 공산당 공식 입장인 거지. 자, 이래서 여러분 독재국가나 공산당이 지금 시진핑도 문제인 게 외교 정책이 경로를 바꾸거나 피드백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야라고 막 난리를 치면은 이거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되는데 시진핑 같은 저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시진핑이 통일한다 그러면 공식 입장이고 노빠꾸가 돼요. 그래서 독재가 위험한 겁니다. 직진밖에 모르거든요. 직진밖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시진핑이 대만 통일한다고 했는데 이거 큰일일세. 임기 내니까 2027년까지 통일한다는 건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게 걔네들은 직진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뱉어놓고서 빠꾸하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직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런 건데 아무튼 지금 미국의 우리가 여론이라고 부르는 이 투트랙에서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방향으로 지금 이런 그 미국 조야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기고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칼럼이 실렸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어요. 그것도 24일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나가는 그때 같이 실렸어요.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어요. 보세요. 그것도 맥스 부트라는 사람이 그냥 역사학자 정도가 아니라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그렇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면 용인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투트랙 조야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시그널이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라면 먹고 갈래? 수준의 강력한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 보고 갈래? 이 정도의 시그널인데 그랬는데 넷플릭스 보고 가고 라면 먹고 가고 그러면은 그놈은 바보지. 예. 투트랙 여론이 무르익으면 결국 공식 채널에서도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대한민국 싱크탱크가 저기에 저렇게 얘기하는 외교협회 이런데 대응하는 이 우파 쪽에 자유민주주의 진영 뭐 내지는 이런 거에 투트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없어 대한민국 지금 우파는. 자, 미국의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이 지금 이제 이런 게 지금 풍풍 풍기고 있는데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핵무장 지금 찬성 여론이 77%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눈치 깠어. 북한 핵 저거 못 없애. 벌써 몇 년이야. 몇십 년을 속았으면 여러분 이제 사태를 직시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여론도 77%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방향성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향성으로 설정됐다면 이에 호응을 해야 된다. 점점 여론 만들어내야 되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중국도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북한 핵을 니네가 그래 알았어. 그럼 북한 핵을 없애. 아니면 한국도 핵무장 길을 간다. 이거요. 역사 저도 여러분 핵무장 기본적으로 핵무장 오랜 시간 동안 핵무장 반대론자였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핵무장 반대라는 거에서 항상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미국의 제재나 기타 등등 강대국 질서,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걸 용인하지 않는다. 누군들 핵을 저도 핵을 가지고 싶어. 근데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야. 라는 저도 핵무장 반대론자였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에서 이게 강대국 질서가 바뀌고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뀐다면 미국이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경제 제재를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해야지. 해야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아직 공식적인 원 채널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한국의 핵을 용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까지 무르익진 않았어요, 여러분.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풍풍 풍기고 있다. 자, 미국의 한국 핵 옹호론자, 용인론자들과 한국의 핵무장론자들, 시민사회 쪽에서의 교류는 시작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